예,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화요일에 나오셔서 이 시간에 이제 메타버스 중요하다, 그리고 신재생, 수소, 산업 보자 이게 키워드였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틀 동안 시장의 핵심 포인트로 떠올랐는데요. 자, 오늘장 키포인트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소외된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별 이야기까지 좀 깊숙이 들어갈 거고요.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 상황부터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코로나 우려 때문에 월요일 날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게 좀 전부 다 회복된 그런 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코로나가 지금 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뭐 백신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수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명이 넘고 영국도 5만 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사망자 수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의 효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경제 재기에 관련돼서도 일단 주의는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시장 심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어제 전일자보다 이제 8.2 BP가 오른 이제 1.29%까지 올랐는데요. 뭐 1.3%에 근접할 만큼 이제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뭐 주가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속성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카콜라, 버라이즌, 뭐 J&J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향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뭐 시그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의 우려보다는 기업 실적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온앵커도 얘기했는데 ASML이 일단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뭐 3분기 이후의 실적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었는데요. 일단 2분기 때 40억 유로의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 때는 그 52억 유로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장비가 뭐 판매가 좀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관련 뭐 나머지 이제 부품 관련주나 뭐 소재 관련주 쪽으로도 아마 뭐 매기가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3%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어제 특징이었고요. 유가도 뭐 일단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0 수준까지 지금은 회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93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93 밑으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수급 특징주 안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네, 뭐 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같은 경우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외국인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5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단 4일 연속 순매도한 금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2,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연기금이 지금 4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도 금액이 한 3천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한 물량을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뭐 개인이 순매수,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지금 10일 연속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6,4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연기금은 매도를 하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많은 업종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상승한 업종은 섬유의복, 유통, 철강금속, 운송 장비가 상승을 보였고요. 하락은 서비스업, 통신, 의약품, 비금속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뭐 LG전자, 두산퓨어셀,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고려아연, KT, 한국조선해양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퓨어셀,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네이처셀, 에코프로 B&B, 카카오게임즈, LNF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에코프로, 메디톡스, 솔브레인, 앞티바이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건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앞타바이오, 첨보 이런 종목을 뭐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장 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하락 전환하면서 달러가 원 달러가 어떻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 달러에서 이제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 외국인 매도세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좀 미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일단 매매 패턴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자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강했습니다. 뭐 금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뭐 역대급 실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 동안 이제 주가는 흐름은 그렇게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수급 불안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뭐 상당히 역대급으로 나왔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하반기 이후에 뭐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소 관련주는 뭐 최근에 이제 전력난 관련돼서 지금 뭐 조금 관심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탄소 국경세 관련돼서 특히 이제 수소 그 연료전지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좀 수소 관련주 중에 이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두산 퓨어셀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린 암모니아 관련된 이슈가 있는 롯데케미칼이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재생 관련주도 이제 비교적 좋은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뭐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지금 순매수하는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은 어저께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장 마감 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그 쇼크 수준의 그런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은 3조 7천억 정도에서 전년 대비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영업 순손실이 이제 8,97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는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에 이제 그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보다 이제 크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선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후판 가격의 상승을 이제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후판 가격이 지금 상반기에는 한 70만 원 정도 내외였는데 하반기에는 한 11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5, 60만 원 이상의 그 상승분을 지금 선반영을 해서 영업 손실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선주 쪽으로는 아마 조금 투자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선박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뭐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당장의 실적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선박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후판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그 시점으로 아마 투자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수소하고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 종목을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이랑 롯데케미칼이 수소 쪽 말씀 주신 거고 풍력은 CS 윈드 뭐 지속적으로 지난번부터 말씀 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 공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에 주목하세요? 네, 일단 뭐 올해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계속 연초서부터 나왔었죠. 뭐 작년부터 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잠깐 뭐 연초에 오른 이후에 계속 지금 뭐 건 6개월 가까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만큼 이제 그 탄력을 못 받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됐었고요. 뭐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제 조금 영향을 일부는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어제 뭐 기사로 나와서 이제 8.15 가석방 관련돼서 지금 뭐 가석방이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이제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의 투자 결정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도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연의 이유는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부분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일단 총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정하는데 조금 더 지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결정이 아마 그 가석방 이후에 뭐 빠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가의 흐름이 일단 D램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투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주가도 현재 뭐 횡보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의 반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그 가석방이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 관련 기업의 M&A가 아마 이벤트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흐름도 조금 지금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이제 계속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주나 소재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ASML도 뭐 얘기가 나와 있지만 EUV 공정 관련돼서 뭐 관련된 이제 부속 그 소재 관련된 뭐 SNS텍이나 뭐 종진 세미캠 같은 쪽으로 이제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공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네페스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 예전에 그 기업 설명회 할 때 1월에 대규모로 M&A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뭐 하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그 자금을 받아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 계속 이제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픽 하나만 딱 추려주신다면 어떤 거로 보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주에서는 SNS텍을 일단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텍. 예,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토픽 받아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